추세와 역추세 전략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터틀도 되고 터틀 수프도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금융시장의 신비로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터틀 전략, 그리고 그와 거의 정반대인 터틀 수프 전략, 이 두 개 전략을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이 두 전략이 그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이 두 전략이 공존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번 강의는 초보 강의가 아니고요. 조금 고차원적인 강의인데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네, 옛날 옛적에 1983년에 두 트레이딩 전설들이 싱가포르 거북이 농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둘은 파트너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데니스 리차트라는 사람이었죠. 이 양반은 몇백 불을 가지고 월가에 도착해가지고 그 돈을 2억 불로 불린 정말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 전설적인 재능이 뛰어난 이 트레이더는 저기 있는 저 거북이들처럼 트레이더들은 교육을 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했고, 그의 파트너인 빌 에카드, 이 사람은 원래 뭐 수학 박사인가 그러고 이제 퀀트인데요. 오히려 수학이 강한 이 양반이 아니야, 트레이더는 너같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못 되는겨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이런 고차원적인 대화를 막 하다가 트레이더는 정말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런 철학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실험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랜덤 가이드 30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진짜 돈을 맡기고 거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가르치고 거래를 시켰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그 30여 명 중에서 몇 명은 실패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위대한 트레이더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는데요. 아니 쟤네들은 왜 싱가포르까지 놀러 가가지고 갑자기 거북이를 보러 가나? 정말 신기하네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그 트레이더 거북이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터틀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터틀들이 쓴 전략들은 다 알려졌습니다. 그 전략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바로 커티스 페이스라고 이제 터틀 중에 한 명이 이제 쓴 책이 있죠. 터틀의 방식이라는데 좀 자세하게 나오고 이 책 상당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룰만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에 The Original Turtle Trading Rules라고 치면은 그 터틀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 룰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런저런 이해가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룰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읽으시면 되고, 좀 더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동키안 선생님이 만든 20일 고가 돌파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20일 고가 돌파 전략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 20일 동안에 주가를 보고 그 중에 이제 최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가가 있죠. 근데 가격이 최근 20일 동안에 최일 고가보다 더 높아질 때, 그러니까 그 상향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10일 신저가 하향 돌파할 때는 공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네, 그 손절을 하는데 이제 손절을 할 때 깨져도 총 자산의 2% 이상은 안 깨지게 그런 식으로 손절선을 잡아놓고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깨지면은 이 손절매를 하고, 그리고 오르면은 오히려 더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피라미딩을 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번 그 추세가 쫙 나온다 하면은 왕창 벌기,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파는가? 물론 이제 그 손절선을 돌파했을 때는 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가격이 10일 신저가를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0일 동안에 이제 최저가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 하면 매도하는 거죠. 자, 이런 아주 심플한 전략인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이게 문제였죠. 네, 근데 이 방법으로 리차트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4년 동안 복리 80%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양반들은 대체로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했는데 아마 뭐 주식도 있었고 그 원자재도 있었고 외환 선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한 20 몇 개 시장에서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 거래를 하면서 이 터틀 전략을 쓰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돌파 매매 전략,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할 때 가격이 더 비싸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 아닙니까? 이게 승률이 낮아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그 30%가 될 때 이제 한마디로 홈런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제대로 먹혔다 하면은 이제 쫙 큰 돈을 먹고요.
반대로 이제 나머지 70%에는 자산의 2% 정도를 깨지고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한번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지독히 안 되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5연패, 10연패도 금방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야구 선수도 3할을 치면은 굉장히 잘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은 3할 전략은 버티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면 계속 헛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야구랑 비교해서도 이걸 볼 수가 있죠. 이 양반은 그 타율이 3할이라고 쳐도 이 양반이 정말 그 10번 여기 나가가지고 3번 안타를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6번, 7번 안타를 칠 때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안 풀릴 때는 10번 헛스윙해가지고 삼진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률이 3할이면은 10번 헛스윙 해가지고 계속 2% 깨지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5연패, 10연패도 나오고, 이럴 때 MDD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2%, 2% 해가지고 계속 깨져가지고, 정말 이게 10연패, 15연패 누적이 되면은, 야, 그러면은 MDD가 상당히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터틀들의 전략은 분명히 돈을 당시에도 벌 수 있었고, 요즘에도 벌 수 있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버티기가 매우 힘든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레리 컨너스라는 분이 이 양반도 이제 어설프게 터틀들을 따라해봤는데 이제 짜증이 났습니다. 아씨, 승률이 왜 이렇게 낮아? 아씨, 또 졌어, 또 졌어. 아, 이번 달에 승률이 25%밖에 안 돼. 아이, 제기라. 아,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터틀 수프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양반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90년대 넘어가니까 이제 터틀들의 전략을 눈치 까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 터틀 전략을 쓰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따라하면은 왠지 승률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가면 오히려 승률 70% 먹는 거 아니야? 왜냐면 터틀 전략을 쓰면 승률이 30%인데 내가 반대로 가면은 승률 70% 먹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로 11일 20일 신저가 하향 돌파 시 저기 그 터틀들은 공매도를 했을 때 이 양반은 매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직전 20일 신저가와 최소한 4일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4일 간격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제도 신저가, 오늘도 신저가. 그러면은 주가가 쫙쫙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완전히 하락하는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좀 꺼려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신저가가 뭐 5일 전에 있었다. 그 다음에 비리비리 하다가 지금 5일 후에 또 신저가를 쳤다. 그러면은 하향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고 이 양반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역추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신저가 하향 돌파하는 그 가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직전 20일 신저가 하향 돌파 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거고, 얘가 계속 올라버리면은 트레이딩 스톱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전략,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해봤자 뭐 3일, 5일, 뭐 10일 이 정도 하고 나간다 이런 전략이죠.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름이 터틀 수프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 터틀 전략을 쓰는 이 거북이들을 갈아먹는다 이겁니다. 수프 비슷하게. 그래서 얘네들을 갈아먹는다 해서 터틀 수프 전략이 된 겁니다. 바로 요 책에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 역대 최강의 여성 트레이더 린다 라슈케와 같이 쓴 책입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책에 나온 차트로 설명해 드리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1번. 여기가 이제 그 20일 신고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전에 신고가가 어디냐면은 4일 전, 이게 며칠 전이야? 하나, 둘, 3, 4, 5, 6. 한 7일 전에 그 전 20일 신고가가 있었는데, 자, 4일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은 1번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기준으로 자 여기 보면은 한 여기쯤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니까 실제로 가격이 꺾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쫙쫙 빠져가지고 아마 여기 2번에서 아웃하지는 않을 거고 트레일링 스톱에 걸려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쯤 여기 어디서 아마 그 공매도를 커버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때 분명히 돈을 벌었을 거고요. 이때 한번 벌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3번을 봐도 누가 봐도 20일 그 저점, 그러니까 신저가를 그 돌파했습니다. 그 전에 20일 신저가가 바로 여기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의 그 매수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매수를 이때쯤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요때쯤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하니까 진짜 가격이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쫙 올라가지고 아마 4번에서 매도는 못했을 거고 아마 트레일링 스톱을 썼으니까 뭐 여기 어디서 아마 매도를 했지 않을까 싶고요. 5번에서 공매도를 들어갔는데 네, 잘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이제 손절하고 이제 조금 손해를 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쫙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20일 신저가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매수 시그널이 왔습니다. 근데 매수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그 20일 신저가 여기, 요 시점, 여기서 아마 매수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 8번까지 쫙 해다가 8번이 좀 빠져가지고 여기쯤에서 아마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겠죠. 대충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터틀 전략도 시장에서 통하는 것 같고, 터틀 수프 전략도 분명히 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혼란이 옵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 절대 지식이라는 그 책에서 추세 추정, 터틀이 추세 추정이죠. 그리고 터틀 수프, 역추세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일단 둘 다 되는데,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둘 다 이제 정확히 언제 빠지는가 명확히 이제 그 손절선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하면은 추세 추종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역추세를 가지고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느냐 그건 투자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좀 더 원시적이고 무식한 시장에는 추세 전략이 좀 더 잘 먹히는 편이고 선진 시장 그러니까 좀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역추세가 좀 더 잘 먹히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원시적인 시장은 뭐 비트코인이나 코스닥이 될 수가 있겠고 선진 시장은 뭐 S&P 500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너스 같은 경우는 주로 S&P 500에서는 이 역추세 전략을 많이 써먹었죠.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터틀 수프는 단기 역추세 전략이고요. 그리고 터틀은 장기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 터틀 수프 전략,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그 포트폴리오 자산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장기 추세 추정 전략들은 MDD가 커지기 때문에 자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고요. 누적 손실도 단기 역추세 전략은 좀 작습니다. 왜냐면은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은 아니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터틀 같은 경우는 승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할 때는 자산이 2% 까인다고 해도 그게 5연패 10연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MDD 누적 손실이 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승률은 당연히 단기 역추세 전략이 훨씬 더 높고요. 터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할 정도 됩니다. 얘가 7할 정도 되는 거고요. 손익비는 그 대신에 장기 추세 추정 전략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승률은 3할밖에 안 되지만 제대로 안타를 치면 이제 홈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터틀 수프 전략들은 조금씩 깨작깨작 먹다가 깨질 때는 꽤 크게 커지는 이제 그런 손익비가 낮은 그런 전략이고요. 둘 다 이제 기대치 그러니까 이제 기대 그 수익이라고 봐야죠. 둘 다 높습니다. 매매 기회는 아무래도 단기 역추세 전략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근데 사실 매매 기회가 많냐 적느냐 그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쁜 사람한테는 오히려 매매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쵸? 거래 비용은 당연히 그 단기 역추세 전략이 높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니까. 장기 추세 추정 전략은 거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거래 비용도 낮습니다. 감정적 어려움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버티기 쉬운 거는 단연코 이 단기 역추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승률이 높기 때문에 버티기가 쉬워요. 이 장기 추세 전략은 5연패, 10연패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버티기가 매우 힘들고 무지하게 짜증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볼드로 칠하는 쪽이 유리한 쪽이죠. 보시면은 터틀 수프는 이런 쪽에서 더 유리하고 그리고 장기 추세 추정 전략은 이런 데서 더 유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뭐를 따를지. 참고로 요 책 주식 투자 절대 지식에서는 네, 아예 그냥 대놓고 장기 추세 추정 전략은 비추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바로 요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얘는 비추를 했고 오히려 얘를 더 추천을 했습니다. 자, 요약. 시장은 정말 묘한 동물이죠. 추세와 역추세 전략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터틀도 되고 터틀 수프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 80년대 선물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 추정 전략들이 잘 먹혔다고 하고요. 요즘은 좀 덜 잘 먹힌다고 합니다. 요즘도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덜 잘 먹힌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S&P 500 같은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장들은 아무래도 역추세 전략이 좀 더 잘 먹힙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백테스트는 못 해드리고요. 댓글에서 가끔 이제 이런 거 백테스트 해주세요 하는데 네 저희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략들 꽂히셨으면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시 시장은 추세, 코스닥, 선진 시장, 코스피, S&P 500은 역추세?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백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둘 다 리스크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 추정 전략을 해도 한번 깨질 때 총자산 2% 이상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역추세 전략도 손절 기준이 있죠. 어떻게 됐더라? 잠깐만, 저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손절 전략이, 이거죠. 오늘 저가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매도니까 오늘 고가보다 더 올라가면 손절을 한다. 그래서 여기 6번에서 손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손절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고 손실을 짧게 자릅니다. 그래야지 윈너가 나올 때 그거를 좀 왕창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깨질 때 덜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추세 추종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승률이 3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안 하고 이제 망상 존버라고 하죠. 지금 이거 내가 손절을 원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이야. 시장이 이 주식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좀만 기다리면 다시 본전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골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연추세가 뭐야, 이씨. 역추세와 추세 추종 비교 차트. 이거를 한번 다시 깊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차트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상당히 재밌으셨죠? 그쵸? 자, 재밌으셨으면은, 자, 여기 구독을 하시고, 이제 알람 설정을 누른 다음에, 자,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자, 이게 좋아요고요. 이게 싫어요인데요.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